일요일 저녁은 여기 왔습니다. 샤브샤브 먹습니다. 칼국수 넣었습니다. 볶음밥 볶습니다. 맥도날드 소프트콘 먹습니다. 이모가 아침에 김밥 싸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모가 만들어주신 김밥 한 줄 먹습니다. 비락스케랑. 오늘 이렇게 먹습니다. 이모가 감사하게도 아침에 김밥을 만들어주셔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혜는 밥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음료만 마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입 하시고 저도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썸네일. 맛있네요. 집에서 싼 김밥 느낌. 요즘 밖에서 사 먹는 김밥들은 밥은 적게 들어가 있고 속재료가 많더라고요. 저는 재료 이것저것 막 넣은 것보다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먹었던 집에서 싼 김밥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 식혜 제품명을 지금 봤는데 밥알 없는 비락스키라고 하네요. 좋네요. 요새 김밥도 비싸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저 몇 년 전에 롯데백화점 지하 푸드홀에 바르다 김선생인가? 거기 김밥을 남동생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롯데백화점 가면 사다 줬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바르다 김선생 김밥이 오리지널이 4,500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촌 언니가 예전에 경주를 갔었대요. 경주에서 교리김밥을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교리김밥이 계란이 많이 들어간 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주에서 유명한 김밥이라고. 김밥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 작년에 키토 김밥을 먹었었거든요, 몇 번.
키토 김밥이 밥 대신 계란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근데 확실히 키토 김밥을 먹으니까 배부른 게 덜하더라고요. 확실히 밥이 들어가야 된다. 밥이 들어가야 배부르지. 키토김밥은 밥 대신 계란, 단백질이 들어간 거라 배부른 게 덜하더라고요. 맛은 있습니다. 키토김밥 맛있어요. 포만감이 덜해서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꽁다리 하나 남았어요. 제가 꽁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월요일 점심입니다. 보리밥집 왔어요. 털레기. 동생이 저번에 올드 페리 도넛 먹고서 맛있다고 또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저번엔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따뜻하고 캐릭터가 귀여운 것 같아요. 햄스터인가? 건물로 들어왔는데 도넛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5층까지 있는데 1층, 2층에서 직접 만드는 것 같고 생산실이라고 해서 3층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도넛이 크기가 살짝 커요. 진동벨 귀엽죠? 상자 패키지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샀습니다. 우유크림 도넛입니다. 동생 갖다 줍니다. 저도 도넛 하나 먹습니다. 코코넛 도넛. 오늘 저녁입니다. 페리카나 부침개. 요맘때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오늘 식구들이랑 같이 갑니다. 두끼 왔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왔습니다. 그거 맛있어? 튀김? 아빠는 라면을 좋아하셔서 볶음밥 합니다. 삼촌 어때? 했어 진짜? 제가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서 두끼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먹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요새 요아정이 인기라고. 1층에 스벅이 있어서 왔습니다. 동생이 커피 사달라 해서. 이거 처음 보네. 쑥 밀 생크림. 이거 지금 디카페인 1+1이라 2개 샀습니다. 잘 먹을게. 고마워요.
왔습니다. 우리나라 망인다고? 지금도 이러고 막 이러니까 생각하고 세븐일레븐에서 같이 장을 볼까요? 연세 둘 새로 나왔네요. 엄마가 바나나 맛 우유 무가당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고 드시고 싶다 하셔서 한번 사봅니다. 엄마가 당뇨셔서 편의점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핫바랑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메추리알, 훈제. 호덕 파이도 못 보던 건데 빵도 삽니다. 세븐일레븐이 간단한 국 종류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 옛날 당면도 삽니다. 요새는 양반에서 비빔밥도 나오나 봐요. 난 다른 부분 줄 알고 아니라 이렇게 삽니다. 안녕, 도야지 섬통입니다. 머리 자르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집 앞에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오늘 벚꽃나무도 보고 좋았어요. 지금 잠시 낮잠 자려고 오후인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벚꽃 구경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가 하신 잡채입니다. 엄마가 만드신 계란말이입니다. 잘 만드셨죠? 가위로 자르는 엄마. 화요일 저녁입니다. 사이다랑 잡채랑 계란말이 햇반입니다. 집에 밥을 안 해놔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잡채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저도 맛있네요. 밥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잡채만 먹어도 되겠어요. 면이라 계란말이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요새 일본분 유튜브 보고 있는데 한국 음식 반응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간장게장 먹는 모습 보고 간장게장이 맛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는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간장게장에 있는 간장에다가 밥 비벼 먹고 그랬던 친구라 저도 그때 친구네 집에서 간장게장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 먹어봐서 오랜만에 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집은 많이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예전에 친구들이 저희 집 와서 밥 먹으면 병원밥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엄마가 당뇨다 보니까 싱겁게 먹어야 돼가지고 엄마가 후추도 안 좋아하셔서 음식에 후추도 안 뿌려요.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겸 점심 갈비 명인 왔습니다. 점심 특선으로 수제 돈가스 한식 뷔페 운영한다고 하네요. 밥이 있고 돈가스랑 부침개도 있네요. 이렇게 먹습니다. 후식으로 오렌지 먹습니다. 반찬 가게 왔습니다. 생선가스 맛있겠네. 엄마가 바나나 우유 안 드신다고 하셔서 제가 마십니다. 무가당이라 덜 달 줄 알았는데 오리지널하고 맛이 비슷한데요?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 부침개 먹습니다. 아까 점심에 많이 먹어서 한식 뷔페에서. 오늘은 저녁에 시리얼 먹습니다. 콤프로스트 다크초코 새로 나왔더라고요. 현장에서 발견됐던 족적의 흔적과 송씨가 이미 제출했던 그 샘플, 당시는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밑창 정도가 부침개 먹다가 컵라면 먹고 싶어서 끓였습니다. 결국엔 많이 먹게 되네요. 요새 새우탕이 맛있더라고요. 사촌 언니는 오늘 까르보 불닭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맵다고 그러고 불닭 오리지널은 매운데 까르보 불닭은 안 맵다고. 목요일 아침 겸 점심으로 뼈다귀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별로 없네요. 뼈다귀 감자탕 솥자리입니다. 볶음밥 볶습니다. 밥 2개 했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도넛 사러. 저번에 컵을 잘 못 봤었는데 컵이 귀엽네요. 오늘 오후에 도넛 먹습니다. 코코넛. 오늘 저녁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식사합니다. 쿠팡에서 도브 시어버터 주문했는데 왔네요. 4개 한 상자 주문하려다가 낮게 2개만 주문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도브 비누 사용해봤는데요. 바닐라 향이 진하고 좋습니다. 바닐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후 날씨가 최고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날이 덥습니다. 햇빛이 쨍쨍해서. 순댓국밥집 왔습니다. 주머니에 뭐 묻어있나 시리코드 이런 거 하나. 여기는 수원 벚꽃길 유명한 데예요. 수원 벚꽃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권성구청 옛날부터 유명했고 여기는 황구지천입니다. 주변에는 밭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 쪽은 포토존인가? 사람들 사진 찍고 있고 트럭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벚꽃길이 예쁘네요. 지금 사람들도 많습니다. 밑에는 강이 흐르고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먹을 게 많네요. 떡볶이 포장해 갑니다. 다방 커피 아빠 한 잔 사줍니다. 다방 커피입니다. 떡볶이 5,000원치 포장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떡볶이랑 쿨피스 제로 먹습니다. 엄마가 떡볶이 드셔보셨는데 맵다고 하시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피스 먼저. 쿨피스 제로 맛 괜찮아요. 예전에도 몇 번 먹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떡볶이 먹어볼게요. 아까 벚꽃길에서 사왔던 건데 맛있네요. 근데 엄마 말대로 맵긴 맵네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엽떡이나 신전 떡볶이도 잘 못 먹거든요. 매콤해서. 아까 황구지천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덩달아서 신나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기쁨이. 근데 벌써부터 더워져서 여름에는 촬영을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됩니다. 여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제가 원래 더위를 잘 안 탔었는데 올해는 더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좀 뭔가 달라졌네요. 매워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끝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맵네요, 제 입맛에.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페리카나입니다.
베개를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프렌치 매종에서 산 거고, 예전에 송도 홈플러스에서 산 겁니다. 그때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밑에는 모던하우스입니다. 이거 큰 베개는 잘 때 그냥 옆에 두고 자는 베개입니다. 푹 쉬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 다리에서 그거 깔아야 되겠다. 아 내가 안 깔고 어제 야간 사람 깔고. 오늘 저녁에 두 끼 왔습니다. 두 테이블 잡았어요. 볶음밥 먹습니다. 왜 그래? 조끼 아이스크림 처음으로 먹습니다. 초코. 모가 한 잔 사줬습니다. 뭐라 그러잖아. 현재 1+1이라 오늘 저녁 김밥 천국입니다. 오늘은 돈가스 김밥 2줄. 엄마랑 만둣국이랑 김밥이랑 쫄면 같이 나눠 먹습니다. 플레인 요맘때 먹습니다. 일요일 김밥 천국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갑자기 추워져서 참치김밥 먼저 나오고, 일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오랜만에 서수원 하나로마트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죠. 먹구름이 끼고. 여기가 수원에서 제일 넓은 마트입니다. 대형 마트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 수원 사람들 많이 갑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요일이다 보니까 요새 런치빵 시리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데워 먹는 빵이라는데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는 가성비 빵집인데 이거 맛있겠네요. 나눠 먹는 크림빵. 빵이 부드러워요. 우유에도 요구르트 대용량이 나오네요. 저는 이거 삽니다. 요즘 일본인 관광객분들 비오트 좋아하신다면서요. 한국 여행 오면. 쪽파 구입하신 엄마. 감자 구입하십니다. 아빠. 감자를 잘 골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 골라서 사는 거라. 조미김 코너도 크게 되어 있고, 저희 집은 참기름 김 먹습니다. 양반김에서. 네, 샀습니다. 던킨 도너츠 왔습니다. 던킨에서도 약과를 파네요. 신기한 도넛. 이렇게 삽니다. 다르게 되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야. 오늘 오후 던킨 도넛 먹습니다. 하나는 동생 줬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새 다른 유튜브나 그런 영상이나 댓글들을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당이나 신기 있는 사람들 건드리면 지읒된다고, 큰일 난다고, 뭐 저주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주까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담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시다 보니까 시골 친척집에 많이 맡겨졌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연 체험하고
그러는 것도 학습에 좋잖아요. 저도 방학 때 한 달 동안 시골 친척집에 가서 노는 걸 좋아했었고, 큰아빠 농사일도 살짝 거들어주면서 제가 잠이 많아서 잘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큰아빠가 애초에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도 아니셔서 제가 어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뛰어놀라고 하셨거든요. 흙 밟으면서. 거기 시골이 황토라고 해야 되나, 흙이? 붉은 흙 있잖아요. 그런 흙이 좋은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사하기도 좋고. 아무튼 다들 잘해주셔서 친가 쪽 친척분들이, 저희 양가 친척분들이 다들 조용하신 분들이라 친절하시고, 제가 그 시골 동네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 동네 친구들이죠. 그리고 제 또래 여자애랑 제 또래 남자애가 있었는데, 셋이 어느 날 놀게 되었는데, 시골에 가보면은 폐가나 버려진 집들이 많아요. 옛날 집들, 나무집들 있잖아요. 거의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그 남자애가 평소에 장난이 짓궂던 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랑 몇 번 다툰 적도 있고, 그냥 말다툼이죠. 제가 아무래도 도시에서 왔다 보니까 좀 외지 사람 취급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왜 오냐는 듯이. 근데 그 남자의 가족보다 저희 친척이 더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 때부터 그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어린애들끼리 말다툼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도 가끔 말다툼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친하게. 그 남자애가 장난이 짓궂다고 했잖아요. 그 다 무너져 내리는 나무집에 저랑 여자애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문 밖에 못 나오게 나무 판자 같은 걸 막아놨나 봐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장난으로 불을 지른 거죠. 사고일 수도 있고 실수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버려진 나무집이다 보니까 거의 무너져 내리는, 불이 빨리 붙잖아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진 거예요, 크게. 그리고서 그 남자애는 놀랐나 봐요. 주변에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른들 불러오겠다고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깜빡했나 봐요. 문 앞에 자기가 막아놓은 판자를 치워야 문이 열리잖아요. 문도 막아두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저랑 그 여자애는 그 나무집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저희가 그때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밀고 그래도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여자애 둘 다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그 여자애는 그때 시골에 119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랬고, 그 불이 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눈 뜨어 보니까 친척집 안방 안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꿈을 꿨나?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친척집에 있지 싶었는데, 나는 분명 거기 오두막집에 있었는데 뭐지 싶다가,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동네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막 뛰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아저씨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그리고서 뭔가 찾는 듯이 고개를 휙휙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붕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아저씨가 신기하신 게, 주변에 사다리가 없는데 저 어린 여자애가 지붕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의문이었대요.
동네 아저씨 집 지붕에, 그때 당시 시골은 파란 지붕 집들이 많았거든요. 낮은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뛰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대요. 엄청 빨리 뛰었대요. 육상 선수보다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고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신기하게 쳐다봤었다고. 그 허물어져가는 집은 불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쉬쉬했나봐요. 없었던 일인 것 마냥. 그리고 며칠 뒤인가 그 남자애를 동네에서 만났는데, 동네가 작아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이라. 다 같은 방향이라, 집 가는 방향이. 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저번에 자기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그랬는데, 너가 자기한테 인딸이 놓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딸이? 인딸이가 뭔데?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난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아닌데 저번에 사고 난 날에 너가 나한테 뛰어오더니 인딸이 놓을 거라는 말을 했잖아. 내가 그 말 뜻을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인딸이라는 말이 그 무당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 봐요. 죽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말을 왜 자기한테 했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나도 지금 생전 처음 듣는데, 그런 단어 자체를. 어쨌든 그리고서 나중에 몇 주 뒤인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남자의 엄마가 저희 친척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큰아빠가 술을 마시고 계셨고, 큰아빠가 지금은 술을 안 드시는데 저 어렸을 때는 술을 자주 드셨어요. 아무래도 농사일이 고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 남자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같이 점집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뭐에 홀린 것처럼 집이 코앞인데 집도 잘 못 찾아오고,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때 그 불난 사건 이후로 그런 거 같다고 저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점집에 좀 데려가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그때 큰아빠가 술을 드시고 계셨잖아요. 큰아빠가 화를 내면서 어디서 그런 미신 이야기를 들먹거리냐면서, 뭔 뜬금없이 같이 점집을 가자는 둥 뭐라느니 그러냐면서, 그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줌마가 가는 점집의 무당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봐요. 관련이 있다면서. 그 아줌마 아들이 자꾸 이상 현상이 일어나니까 큰아빠가 화내시면서 무당 그런 이야기 다 집어치우라고 화를 내고 난리치셔가지고, 그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시고. 큰아빠가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그 무속 관련 그런 거를. 어디서 점집을 거론하냐면서 21세기에 저 아줌마 조심하라면서, 정신이 안 좋다고. 그리고 큰아빠가 그때 그 아줌마한테 솔직히 신고하려다가 말았다고. 동네 사람이고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쉬쉬하고 넘어간 거지, 그 불 지르고 못 나가게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문 막고 그러는 거는 엄연히 살인 행위라고. 아줌마네 아들이 도야지 정통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아무리 장난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장난이 되냐고. 진짜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다른 여자애도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다는데, 도야지 정통이 잘못됐으면 내가 앞으로 동생네를 어떻게
보냐고 막 큰아빠가 한탄하셨거든요. 울먹거리시면서.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 아줌마와 길 가다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서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잠깐이면 된다고, 자기 아들 살려야 된다면서, 너도 한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지 않냐면서, 너도 네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냐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저를 막 제 손목을 잡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성인인 아줌마가 제 손을 끌고 가니까 제가 끌려가죠. 제가 처음에는 막 싫다고, 점집 가면 큰아빠가 싫어하신다고 제가 처음에는 막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갔죠. 점집에 갔더니 그 무당분이 제 얼굴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 눈에 신이 가득 찼다고, 이런 것도 벌점의 일종이라면서 신이 벌을 내린 거라고, 귀한 자손을 건드렸으니 죗값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 무당한테 막 그랬는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빌고 사과할 게 아니라 저 아이한테 있는 신한테 빌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은 타협을 안 한다고, 인간과 타협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화가 나신 상태고, 무당분이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 막 장군님이 화가 나셔서 막 호통을 치신다고, 호통을 치시는데 소리가 웅장하고 시끄럽다고 무당분이 귀를 막으시더라고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다고.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그때 불났을 때 연기 마시고 정신을 잃었을 때, 그때 무의식 상태잖아요. 그때 신이 실리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 여자애는 못 빠져나왔으니까 구급차에 실려간 거고, 너는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너의 육신으로 움직인 거다 보니까. 그리고 장군님들은 장군 신이죠. 그 무예 능하다 보니까 엄청 빠르고 담도 넘어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옛날 일이라 그렇게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고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 그 남자애는 그 부모님이 정신과도 데리고 다니셔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나중에 이사 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정신적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그래야 돼가지고 도시로 올라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옛날에 겪은 거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